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한 탐사 시추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12월 성어기를 맞은 포항의 홍게잡이 어민들이 탐사 구역이 어장과 겹쳐 피해가 막심하다며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구룡포항 동남쪽 42km 해상. 선체 가운데 커다란 기둥 같은 시추탑이 우뚝 선 배가 보입니다. 대왕고래로 이름 붙인 동해 심해에 가스와 석유가 실제로 있는지 탐사를 하러 온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우입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임대한 이 배 주변으로 홍게잡이 어선 등 배 40여 척이 몰려듭니다. 탐사 시추 현장입니다. 어선들은 시추선 주변을 에워싸며 석유공사의 시추 작업 강행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석유공사가 어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 없이 시추를 강행했다며 어민들이 해상 시위에 나선 겁니다. 홍게 금어기가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요. 그때 하시면 되지 왜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 시기에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들 어민 300여 명은 포항 구룡포항에서도 대왕고래 시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탐사 시추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어민들은 올겨울 저온만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어류 서식지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왕고래 인근 해역은 홍게 통발과 오징어 채낚기 등을 주요 조업으로 하는 어선 240여 척의 생업이 달린 곳이라는 겁니다. 서식지가 파악이 되면서 산란장이 없어지니까 오징어나 모든 그 바다의 생선들이 거의 자체를 다 감춘다고 봐야죠. 석유공사 측은 어피해 보상 협의를 했지만 입장 차이가 컸다면서도 협의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작된 대왕고래 해역에 대한 시추 탐사는 앞으로 4, 50일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현대제철 포항공장 정문 앞에 모여 포항공장이 지속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제철이 기업 논리를 앞세우며 포항공장의 생존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취급하며 노후화된 설비들을 방치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포항공장 투자는 현대제철과 자회사 현대IMC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위한 문제라며 투자 계획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환호공원 내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의 호텔 운영사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공모에 실패한 포항시는 시가 직접 시행해 부지를 제공하고 호텔 사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끝에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환호공원 내 약 5만 제곱미터 부지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특급호텔과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24일부터 강구면 3사해상공원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대형 숙박업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지역 주민에게 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숙박업체는 호텔 217실과 풀빌라, 연회장, 인피니티 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2조 8,9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예산 삭감과 증액의 이유를 몰라 위원장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예전에 없던 생소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주의 초선 의원만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김상민 의원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지 모를 의대 신설과 관련한 전략사업비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우려했습니다. 동해안권에 의대 수요가 있는 100만의 한동해 도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이 예산안을 보시고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김하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의대 신설과 관련한 지역 홍보비를 삭감했을 뿐 필요하면 대변인실 홍보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대변인의 홍보비 풀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사전 교감이 있었더라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과 같은 예산은 오히려 늘렸을 것이라며 업무 추진비 일괄 삭감 역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에 관해서는 본청과 더불어 의회에도 전체적으로 일괄 10% 삭감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언론사 길들이기 논란도 일었습니다. 일부 행사성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삭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삭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보복성 삭감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럼에 대한 예산은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예산이므로 이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포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용역을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는 의견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였으며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업추비는 삭감 없이 반영됐습니다. 또 구도심 주차장 조성과 빈 건축물 정비 사업은 용역이나 조례도 없이 예산이 편성됐고 담당 과장도 모르는 예산 증액도 있었습니다. 예산안 가결 의사봉이 울리기 전부터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 울진군 북면 고목리 7번 국도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어 뒤따라 오던 차량 15대가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면서 잇따라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지점에 블랙아이스가 형성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고 올해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종문 의원은 민간 위탁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따졌고 이강희 의원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자부담 준수 여부와 내부 거래 근절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오상도 의원은 해파랑길 관광 활성화 방안과 경주 해양 스토리텔링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거액의 지방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보조금 18억 1천만 원을 가로채고 이 자금을 세탁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이루어진 점과 2억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89년부터 35년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매년 3.06mm씩 높아져 총 10.7cm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이 연 3.46mm로 가장 높았고 서해안 연 3.20mm, 남해안 연 2.74mm 순이었습니다. 관측 지점별로는 울릉도가 연 5.11mm로 가장 높았으며 포항, 군산, 보령, 속초 순이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부터 우리나라 연안에 21개 관측소를 설치해 매년 해수면 상승 속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경상북도 문화유산 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석굴암 일대 산사태 예방 긴급 정비와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기반 마련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보존 활용 노력과 국도비 예산 집행률 등 14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경북, 부산 등 5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법무부가 직업계 고등학교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북에서 시작한 고등학교 유학생 프로그램의 현황을 공유하고 취업 비자 발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졸업 유학생 취업 연계를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동병원이 내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진행한 결과 1차 서류 합격자 1,141명 가운데 주소지가 안동 바뀐 지원자가 비율로는 8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동병원은 오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데 신규 간호사들의 안동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숙소형 아파트를 대규모로 매입해 1인 1실을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